30억 아시아인의 주식인 쌀. 쌀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닌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생명이며 미래다. 노력을 해도 100% 인간의 의지로 조종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농사. 그래서 쌀은 자연의 이치를 알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땅을 갈고 물을 대는 농사가 헛고생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포기할 수 없는,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농업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쌀은 과거이자 현재이며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미래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종자전쟁. 그 전쟁에서 실타는 바로 우리의 쌀이다. 밥을 짓는 것은 세심함과 정성이 깃든 기술인 동시에 예술이다. 기다림과 어울림의 미학. 맛있는 밥은 물과 불, 그리고 좋은 쌀, 이 삼박자의 어울림으로 태어난다. 밥 먹었냐고 건네던 무심한 인사말 속엔 끼니를 걱정하는 인사가 아닌 상대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정이 담겨 있다. 농사는 축제다. 산비탈을 켜켜이 잘라 이어놓은 듯한 다락논. 눈꽃만한 수확이라도 자식들 입에 밥 한 술이라도 더 넣어줄 수 있는 농사만큼 즐거운 게 또 있으랴. 우리는 밥을 위해 일을 하고 일을 위해 밥을 먹는다. 이런 단순한 순환은 인간의 역사를 만들었다. 0.02g의 씨앗이 언제부터 인간에게 희망이 되었을까? 밀은 길을 만드는 역사를 쓰고 쌀은 마을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든다. 초기 움집터는 물과 흙의 이용이 쉬운 곳에 자리 잡았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부평초처럼 떠들던 인간의 역사가 정착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 많든 적든 수확된 산물의 저장 용기, 그리고 수확을 돕던 도구는 인간의 지혜와 함께 제일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다. 반만년 한반도의 역사와 맥을 함께한 쌀의 역사. 기원전 4세기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농경문에 여성의 모습과 추수하는 남성의 모습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본격적인 논농사가 시작된 청동기 시대. 그래서 농경문 뒷면엔 삶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희망의 솥대를 함께 새긴 것은 아닐까. 지혜의 발달로 만들어진 도구는 인간의 노동력과 시간을 단축시켜 농사의 혁명을 일으켰다. 너무 귀해서 감히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쌀이 평민들에게 퍼진 것은 조선시대부터다. 야생비의 벽실을 발견한 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높은 수확을 얻기 위해 지혜를 짜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도구로 땅의 모양을 바꾸기는 역부족. 물과 햇볕에 두 조건이 충족된 우들두들 골이 파진 지형에서 야생비의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두들론의 형태가 바로 천수담 역사의 시초가 아닐까. 그 물이 아마 흐른 쪽은 현재의 이 갈라진 골 쪽으로 아마 그 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흘렀던 것 같고요. 바로 여기 보이는 두들 이쪽에 아마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것이 아마 미니 수전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 단계나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력의 풍습은 바로 농사가 모든 생활의 기본이었다는 증거. 사람들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하늘에 빌고 또 빈다. 농사는 바로 하늘이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망종전 파종으로 120여일의 생명은 시작되고 농민의 고된 땀방울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때 겨우 30여 년 전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후유증과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 시기였다. 그러던 것이 식량 증산의 일환으로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기적의 벼라 일컬어질 만큼 수확량이 급속히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병해충을 방지하는 농약과 비료의 보급으로 쌀 수확량은 급속히 신장됐다. 1976년 드디어 통일벼는 3천만 석을 돌파하면서 식량 작업 시대를 열게 됐고, 이것은 녹색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제일 장점은 우선 병에 안 걸린다는 것하고 수량이 엄청 많이 난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들은 모두 배가 고픈 시절이라 사실은 질보다 양이 더 요구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첫 해에는 굉장히 그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에 배농사를 지었다 그랬어요. 쌀 50가마 수확하던 사람은 100석군이 되니까. 보릿고개라는 굶주림의 고리를 이렇게 끊어내고 통일벼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통일벼가 농가에 비료는 생산력을 배가시키고 종자 개량은 다양한 쌀을 만나게 해주었다. 모두 동일 야생벼 종자에서 시작된 검은 쌀과 붉은 쌀, 그리고 기능성 쌀까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쌀 생산은 인간의 끈기와 과학의 결정체다. 4,500개의 벼 유전 자원이 조합돼 만들어진 9종류의 종자에서 초기 안남미로 불린 끈기 없는 인디카 품종의 통일벼를 밥맛이 차진 자포니카 품종의 쌀로 유전자를 개량했다. 이삭이 나오면서 피기 시작하는 벼꽃. 겹벼가 벌어지고 6개의 수술에 생긴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떨어지며 가루바지가 된다. 개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가수분. 그러나 유전자 조작은 개화가 되기 전 꽃가루를 제거하고 원하는 종류의 꽃가루로 인공 수분시켜 종자 변화를 시도한다. 대략 6년 정도 거듭해 인공 수분시키면 전혀 다른 품종의 벼를 만들 수 있다.
통일벼를 얻을 때도 흥미와 황미, 그리고 원하는 성분이 추가된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지금도 여전히 이 방법을 사용한다. 통일벼로 시작된 우리나라 녹색혁명의 발원지 국제미장연구소 1위. 1960년부터 전 세계 6만 종의 벼종자 25톤을 데이터베이스화에 보관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보관된 종자를 바탕으로 세계 식량 공급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 1위 연구소의 최대 현안은 미래를 위한 고품질 벼종자의 증식이다. 또한 이렇게 증식된 고품질의 벼종자는 원하는 국가에 지원되어 상황에 맞는 또 다른 품종으로 거듭 진화하고 있다. 기증된 6만 종의 벼종자 중에서 이미 멸종된 종자는 미래 유전자원 보존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쌀을 주식으로 섭취하지만 정작 벼 경작지는 아시아 국가와 미국 남서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주식으로 쓰이고 남는 것은 쌀의 품종과 생산량 향상을 위한 연구의 발전 덕분이다. We're looking today at a whole string of new technologies that are being made possible through advances in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which will allow us to solve problems that were previously almost impossible to even think about solving. Problems such as drought, problems such as prolonged flooding, salt in the soil. So we're very optimistic about our chances in the future to continue to make rice more productive and improve the livelihoods of rice farmers and consumers.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곤드와나가 바로 야생벼의 원조. 곤드와나에서 분리된 9개의 종자 중에서 진화를 거듭한 사티바와 글라베리마를 뺀 나머지는 아직도 야생벼 형태로 남아있다. 아시아벼라고 알려진 사티바 종자엔 우리의 쌀인 자포니카와 통일벼의 기원인 인디카가 여기에 포함되고, 사티바 품종보다 생산량이 떨어지는 글라베리마는 서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지금은 홀대받고 있는 7종류의 야생벼 종자는 새로운 품종의 벼를 개발할 유전 자원으로 연구되며 보존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재해나 모든 그 병충해 이런 걸 다 이겨내고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잡초처럼 생겼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유전자는 굉장히 이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는 지금 종자 전쟁 중이다. 우리의 쌀을 지키며 토종의 힘을 발굴해야 하는 이유이다. 결국 불마 터졌다. 쌀농사가 죽는다는 목소리로 개방의 득실을 따지려는 시도조차 없이 2014년 농산물 보호관세 수입은 이제 코앞에 와 있다. 전체 GDP의 2.9%를 차지하는 농업을 설명하는데 사양산업이란 말을 서슴없이 쓰는 올해도 변함없이 탄식과 한숨뿐인 풍년가가 농심을 울린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쌀 농사를 10,000평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25,000평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양이 늘어난 이유가 돈을 더 벌려고 늘린 게 아니라 그때 10,000평 했던 시세랑 지금 25,000평 하는 시세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가족 생활을 영위를 하려면은 그만큼의 벌이가 되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는데 80년대 초까지
쌀 수출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필리핀. 그러나 쌀 생산 관련 연구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소홀로 지금은 최대 쌀 수입국 신사가 됐다. 늘어난 수입은 농업 기반의 붕괴를 불렀고 전 세계 곡물 가격이 48% 폭등했던 2008년. 정부조차도 통제 불능, 필리핀 쌀 시장은 패닉 상태였다. 생존권에 대한 주권 상실, 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뒤늦었지만 필리핀 정부는 2010년까지 쌀 자급자족을 목표로 필리핀 국제미장 연구소와 연계한 쌀 증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하늘을 향해 마치 거대한 계단 같은 논. 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옛날의 농사 형태다. 아직도 두레 형태의 농사를 짓는 문화가 남아있는 필리핀. 생산되는 쌀의 품종은 인디카다. 우리가 벼의 밑둥까지 베는 형태의 수확을 하는 데 반해 필리핀은 벼의 윗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잘라진 벼는 묶은 채로 햇볕에 자연 건조시킨다. 이모작이 가능한 필리핀에선 잘라내고 남은 벼단은 그대로 흙 속으로 밟아넣어 퇴비로 만드는 자연 친화 농법을 쓰고 있다. 농경 사회의 문화가 남아있는 필리핀에서 농사는 여자들의 목. 찰기가 없는 안남미는 밥을 할 때 끓인 후 뜸들이는 과정이 없다. 손으로 밥알을 모아서 먹는 그들의 모습은 농촌에선 흔히 보는 풍경. 밥하는 습관과 먹는 모습만 다를 뿐 30억 아시아인들의 공동체 문화는 쌀로 함께한다. 피부색과 말은 달라도 쌀의 문화로 이어진 우리는 한 가족이다. 낯선 땅으로 행복을 찾아오는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은 현재 진행형. 쌀의 문화로 함께 이어진 다문화 가족의 생활은 이제 농촌 희망의 터전이 되고 있다. 쌀의 역사는 정복과 핍박이 아닌 어울림과 상생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한국 쌀 했는데 씻고 나서 담기다가 하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쌀은 씻고 담기다가 하면 못 먹어요. 네, 한국 쌀은 그 베트남 쌀 틀리는데요. 네, 우리 먹고 살기는 거는 삶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는 거대한 저수지 역할을 하며 홍수 조절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벼는 공기 중에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광합성 작용으로 맑은 공기를 준다. 이렇게 우리의 양식인 쌀과 산소를 만들어주는 벼. 그러나 벼 성장기에 최저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수확량은 무려 10%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는 각종 공해와 오존층의 파괴로 기후온난화는 점차 가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난화 진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
we want to use these models to look into the future. So if you try to think about climate change effects on rice, it's very difficult immediately to give an answer to this question. We need some kinds of tools really to make quantitative estimates of how rice production may be influenced and how it will be related to economic outputs from the landscape or the region. 최근 20년 사이 농지의 14%가 감소했으며 나머지의 논도 점차 대체작물을 키우는 밭으로 바뀌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인의 생존과 관계된 일이다. 특히 생존권인 식량, 벼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비료와 토양의 성분까지 엄격한 맞춤 관리로 벼의 생장을 측정하고 있는 일본의 농업연구소. 온난화는 벼의 생장 사이클을 바꾼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위해받은 95년부터 일본 정부는 벼를 중심으로 한 녹색 사업과 벼의 품질에 본격적으로 눈을 떴다. 정부는 농업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소비에 따른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으로 정하고 품종 연구에 매진한다. 일본은 고장별로 특화된 쌀 브랜드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다. 일본의 명품 쌀인 고시히카리는 일본 내에서도 일반 쌀의 2배가 넘는 가격인 80kg 한 가마에 대략 40만 원 선으로 거래된다. 네. 炊き上がりの姿、光沢のある姿で口の中に入れてほのかに広がる甘みだとか、それから食感、味、いずれにしましてもお米の究極の美味しさというのが世界中の人たちにも分かっていただけ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최고의 품질을 생산한다는 농부들의 자부심은 가업으로 농사를 대물림한다. 그래서 일본의 농가에서는 지금도 온 가족이 나와 전통의 방식으로 농사짓고 수확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만난다. 습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수확한 벼를 볏짚채 널거나 세워서 바람이 통하게 말리는 방법을 쓴다. 일본의 지산 지소 운동이 일어난 지 15년. 그 결과 일본은 마을 단위의 공동 도정소들을 갖고 자체 브랜드의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다. 수확한 벼는 즉석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만큼 맞춤 도정 후 소비자들 집으로 직접 발송된다. 도정한 후 일주일까지는 제일 맛있다는 점을 이용한 소포장의 자체 브랜드 맞춤쌀로 승부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의 주식도 밥이다. 반찬은 절임용 밑반찬뿐이지만 뚝딱 밥 한 그릇을 다 비운다. 농부라는 게 부끄럽지 않은 그들. 농사를 가업으로 이어온 그들은 이미 쌀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그들 뒤에는 쌀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일본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 농산물 개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 그들은 쌀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将来が不安です。でも国民のために食料を作っているんですから、私たちが
嘘を言わないで美味しいもの、安全なものを送り届ければ必ず分かってくれる人がいると私は信じています。 일본은 문화와 쌀 소비를 접목시킨 정책을 펴고 있다. 바로 어릴 때부터 입맛을 쌀에 길들이자는 것이다. 불에 직접 구워 만들지만 우리 한가와 비슷한 맛인 센베 과자. 이런 꾸준한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어린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이런 음식 체험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쌀이 늘 밥이 아닌 여러 형태의 먹을거리로 변할 수 있다는 다양성을 교육시킨다. 이런 장기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밥과 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밀가루 음식들 때문에 발생한 아이들의 알레르기 치료 대한 식품인 쌀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병행되고 있다. 전통을 현대의 문화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벽과 식물인 조릿대 잎을 이용한 조릿대 찹쌀떡이 바로 그것. 조릿대 떡은 여름인 7월 죽은 영혼을 위한 제에 올렸던 떡이다. 찹쌀떡을 실온에서 상하지 않고 쫄깃하게 보관시켜주는 천연 포장재 조릿대 잎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우리의 떡과 한과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날을 위해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스시를 일본 문화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 음식은 바로 그 나라의 국력과 문화다. 일본 쌀을 세계로 마케팅하고 있는 스시. 신선한 생선과 윤기 있고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스시는 차별화된 일본 문화를 이끌고 있다. 스시는 일본 문화의 고급화를 선도하는 문화 천도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비싼 물가 때문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일본. 젊은 여성들이 패스트푸드보다 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특별한 반찬이 없이 먹는 주먹밥. 젊은 세대들에게 쌀에 대한 신뢰도 교육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 일본의 쌀 소비 감소율은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지난 10년간 0.6%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쌀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일본의 스시가 지금처럼 세계 속에 당당히 자리할 수 있었을까? 흰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논에서 시작된 위기는 지금 바로 우리의 식탁에 와 있다. 쌀이 부족했던 시절, 정부가 홍보했던 혼식과 밀가루 장려운동으로 우리는 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생겼다. 그래서 1970년대 전후 학교를 다닌 세대들은 밥보다는 밀가루 음식을 더 손쉽게 찾게 됐다. 지금 우리의 식탁은 바로 그 세대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인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쌀의 양은 200g. 밥 2공기도 채 못 먹는다. 아이들을 밀가루가 아닌 쌀이 있는 건강한 밥상에 앉히기 위한 사회와 가정 중심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체 농가 75%가 쌀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96%. 풍년이 들면 농작물이 과잉 생산돼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는 풍년재해 현상이 올해도 또 반복됐다. 1.5배 상승한 비료가, 10% 이상 치솟는 소비자 물가와는 별개로 벼 수매가는 작년 대비 마이너스 가격인 80kg 한 가마에 평균 14만 원 선으로 책정됐다. 한 필지를 농사짓는 농민들의 1년 수입은 고작 800만 원. 결국 1시간에 4,900원 벌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것보다 공공근로의 벌이가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 농업에 이런 불합리한 수입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젊은 사람들은 계속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비용 절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소규모로 가다 보면은 각종 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나 이런 재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적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지, 지금 현재 소규모 농가들은 무척 고통을 당하는 현실이 지금 현재의 현실이고 또 앞으로의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17% 증가하는 동안 농가 인구는 무려 60% 감소한 농촌의 현실에서 인건비의 절감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다. 그래서 요즘은 모판에 모를 심지 않고 바로 논에 뿌리는 문원전파 방식의 저농약 농사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 인건비가 절약되면서 노인들만 있는 농촌의 현실에 적합한 방법이다.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녹는 비닐을 덮어서 벼의 영양분을 훔쳐먹는 잡초를 못 자라게 하는 방법 또한 농부들의 일손을 크게 덜어준다. 인건비를 줄이면서 농약을 최대한 적게 쓰는 이런 농사법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바람을 적극 활용하면서 시도한 변화다.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미래 한국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부들의 움직임.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쓰지 않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책임지겠다는 농부들을 중심으로 지금껏 해왔던 관행적인 농사법이 달라지고 있다. 농약을 쓰는 농사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한 지 3년째. 유기농은 단순히 농약을 치지 않는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농약 성분이 땅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 현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 유기농사법으로 바꾸면서 작성한 영농일지는 그의 땀과 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유기농법을 지으면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고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유기농법을 해왔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작업하는 과정을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기록장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그 기록장을 보았을 때에 정말 힘들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 믿음을 갈 수 있게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 해서 그 믿고 신뢰를 하고 내가 내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면서 논에 나갈 때 카메라는 필수품. 사람의 역할은 환경이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일뿐. 농사가 끝난 논의 토양 검수는 내년을 위한 준비. 토양이 약해 푹 들어가고 갈라져 있는 관행논에 비해 유기농의 논바닥 흙은 공기와 수분과 그 안에 미생물들이 잘 어울려 살아 건강하고 폭신폭신하다. 오랫동안 풀과 벌레를 죽이는 일에 익숙했던 그러나 이젠 그들 모두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유기농을 하면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잡초는 우렁이나 참개가 제거를 하지만 수확은 관행농 때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다. 그러나 정직한 생산자로 고품질별을 수확한다는 자부심이 있는 그들은 바로 전체 농업인 중에 3.5% 유기농을 고집하는 사람들이다. 번거롭고 어려운 점을 헤쳐가며 힘겹게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에 한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정직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한 로컬 푸드 운동. 그 지역 농산물의 지역 소비는 그들에게 하나의 해법이 되고 있다. 이 가치를 팔아야지 가격을 가지고 식품을 팔려고 하시는 건 틀린 겁니다. 이 친환경 유기농산물이란 것은 첫째는 우리 환경 생태계를 살리는 가치를 엄청난 가치 있습니다. 더 이상 밥이 보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한 게 현실이다. 학생들의 단체급식을 지역 유기농산물로 공급하는 단체급식 법제화의 추진은 쌀의 미래가 걸린 시급한 문제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의 입맛을 길들이지 못하면 밥이 주식이 아닌 간식으로 될지도 모른다. 1차 생산자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농촌에서 농민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지금 정부는 농민들을 단순히 생산자이고 가공과 유통은 시장 경쟁체제의 논리에 맡기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스스로 소비의 체계를 인지하고 공급량을 조절하며 그 유통과 가공을 마을 공동체로 연합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미래 우리의 농업을 살리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포니카만 고집할 게 아니라 기능성 벼를 가공용 벼를 많이 재배해서 생식으로 먹던 거에서 가공적으로다가 10%나 한 20% 정도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은 그 쌀 소비 시장도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가공을 통해서도 그 물량이 분산이 되니까 이거보다 좋은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먹는 시대는 지났다. 단순히 쌀이 곧 밥이라는 공식도 탈피해야 한다. 우리의 한가와 떡, 비빔밥, 막걸리 모두 좋은 쌀을 재료로 한식 세계화의 천병으로 준비하고 있는 음식들이다. 아시아 30억 인구뿐 아니라 세계인과도 우리는 쌀의 생명으로 만난다. 1인당 1년 쌀 소비량은 75.8kg. 소비의 감소는 쌀의 적신호다. 풍년이 들어서 쌀이 남는 것이고 무조건 우리 것이니까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급 조절책이 필요하다.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쌀은 무엇을 무기로 살아남을 것인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쌀이 생명이다. 쌀은 보약이다. 쌀은 문화입니다. 저의 삶의 가치가 되고 또한 그것이 문화가 됩니다. 쌀이 우리 국민을 책임지는 자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쌀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생명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쌀이 남는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남아도는 것은 결국 모자라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다.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서로 넉넉히 나눠 먹는 우리의 밥상 문화. 모든 사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나눔과 협동의 매개로의 쌀과 한국인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반추해야 한다. 우리가 외면한 쌀이 우리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금싸라기 씨앗인 쌀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주권이기 때문이다.